동네 아줌매한테 침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네에 그 여러 개의 침대를 동네 아줌매 할매들한테 만들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분은 그 동네 한 아줌매한테 만들어 드렸던 침대인데, 그걸 보고 자기 동생이, 어린 여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예쁜 딸을 낳았다고, 기성품 침대는 뭐 좀 그렇다고 천연 페인트 칠이된 좀 큰 원목 침대를 만들어 달라고, 똑같이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존 구독자분들께서 예전부터 하시던 말씀하시던 그 테이블소나 무슨 뭐 마이트소 각도 절단기 같은 게 없는데 뭐 만들어 보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못 만든다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쉽게 간단한 장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뭐 생각처럼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원용톱 사용법을 조금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각도도 절단할 수 있고 원용톱으로 홈도 팔 수 있고요. 또 뭐 테이블소로 뒤집어서 테이블 밑에다 달면은 테이블소로도 쓸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용도의 쓰임새가 많은 원용톱 하나하고 충전 드라이버 가지고 큰 원목 침대를 만드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공구라야 뭐 대략 뭐 이런 정도인데, 뭐 이거는 유선이죠. 선이 달린 220V 전기선을 꽂고 쓰는 원용톱이죠. 마키타 제품인데, 예전에는 뭐 이 충전 원용톱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지금 충전 원용톱입니다. 이 충전 원용톱 18V인데 이게 지금 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뭐 지금 54V, 뭐 36V도 나오고요. 근데 이 유선은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뭐 가끔 쓰는 그 샌드위치 판넬 절단 날을 끼워가지고 뭐 판넬 작업할 경우에 쓰고 있고, 뭐 여기다 목공 날만 끼우면은 이것도 뭐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원용톱이 없으신 분들은 이 비싼 충전 원용톱을 사시기보다는 뭐 요 10만원도 안 줘도 살 거예요. 요즘은 요거 하나 있고, 뭐 드라이버 정도, 뭐 가끔 필요한 이 퀵클램프, 힘이 굉장히 좋은 클램프거든요. 이거는 뭐 싸구려 퀵클램프인데 제가 5개 2만원 주고 샀다가 거의 안 씁니다. 이게 그 물어주는 힘이 약해가지고. 저는 뭐 주로 어린 거 이쪽을 주로 클램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삼각자 하나 정도, 그 정도면은 오늘 그 침대 만드는 공구로는 충분합니다. 그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만들면서, 침대를 제작하면서 이 충전 원용톱의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잠깐 이 원용톱 사용 방법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충전 원용톱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장착하는 곳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날 조절이 됩니다. 이게 각도를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고요. 또 높낮이도 원하는 대로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좀 뻑뻑하긴 한데 그것도 뭐 조절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우선 간단하게 이 스위치를 누르면서 방아쇠를 당기면은 절단이 됩니다. 자, 치수를 예를 들어 쟀다고 치고, 자, 여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를 자르려면 삼각자를 가지고 반듯하게 잘라야 되니까, 이 상태를 그냥 눈으로 보고 절단을 하려면 정확하게 반듯하게 안 나가겠죠. 그럴 때 이 삼각자를 씁니다. 삼각자를 대고 이 여기 눈금을 맞추고, 이 톱날 위치가 요 0 있는데 여기거든요. 여기에 이 줄을 선하고 맞춰서 잘라봅니다.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자,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고요. 자, 반듯하게 잘라줬죠. 이게 각도도 탁 맞고, 그냥 이 질 없이, 삼각자 없이 자르려면은 뭐 부들부들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겠죠.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점을 자릅니다. 그러면은 뭐 굳이 이걸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선을 표시했다고 치고, 자, 이렇게 눈금을 맞추고 이런 방식으로 4x6는 제가 미리 잘라놨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자르다 보니까 4x6 자르는 장면은 보여드릴 수가 없겠고, 일단 2x4가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x6는 이미 침대를 만들 프레임, 외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2x6는 이미 잘라놨는데 이제 조립을 하도록 하죠. 나무 상태를 봐서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을 깨끗하게 한번 뜯고 세개를 먼저 박아줍니다. 이게 직각이 안되게 조절을 하면은 나중에 피스가 휘어지게 될 거고, 직각을 맞추기 위해서 합판을 듣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직각에 맞게 피스를 먼저 박아줍니다. 면을 최대한 맞추고 손으로 면을 만나보면서2x6는 피스를 한 3개 정도 75mm 피스거든요. 2x4를 조립할 때는 2개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해졌죠. 각도가 미세하게 안 맞는데 이거는 다음 걸 이렇게 이쪽을 붙이면서 맞춰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프레임을 일단 그 2x6로 외관을 전부 조립을 했습니다. 피스 3개씩을 박아서 조립을 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합판을 올릴 방법은 없으니까 저는 12mm 합판을 위에 덮어가지고 침대를 만들 거라. 자, 그러면은 대략 12mm 합판이 이 알판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이로 들어갈 겁니다. 프레임 안쪽에. 그럼 밑에 받쳐주는 게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2mm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대략 한 15mm 정도 15mm 정도의 표시를 하고 선을 그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손톱 있는 쪽 손끝을 대고 그냥 이렇게 대고 그어 나갑니다. 두 번 그어도 그 자리 나오죠. 양 돌아가면서 표시를 다 해줍니다. 그게 아니면은 전부 일일이 15mm를 표시를 해서 뭐 먹줄을 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뭐 굳이 또 먹줄까지 칠 필요도 없고 그냥 손으로 대고 그러면 되죠. 자, 이거는 2x6였고 저희는 이제 중간에 가운데 받침목을 하나 자르려는데요. 여기서 내경이 저기 센터의 길이가 2022 2m 22mm 2m 22mm를 원형톱으로 자르는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원형톱으로 어떻게 자르느냐, 보여드렸던 방식대로 아까 시험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자, 삼각자를 대고 요 위치에다 맞추고 이렇게 꼭 쥐고 삼각자를, 그 삼각자 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걸면 되죠. 걸면 반듯하겠죠. 그러다 요 뼈를 밀면 됩니다. 자, 식각이 잘 나왔죠. 여기 뭐 제대로 잘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상에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으면은 위에 2x4가 또 하나 올라가야 됩니다. 살짝 내려야겠네요. 중간에 2x4를 3개를 넣어서 걸쳐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프레임 이 길이가 1520이었으니까 이 총 폭이 1600이거든요. 2m 60, 길이가 2m 10. 1600이니까 양쪽 그 프레임 두 개 값 80mm, 40mm씩 두 개를 빼면 1520이 되죠. 1600에서 잘라줍니다. 1520을 3개를 잘라야 되네요. 1520. 자, 1520이 3개가 필요하니까 일단 1520을 좀 더 들어볼게요. 삼각자를 대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 쪽에 여기 영 옆에 여기 선이 살짝 보입니다. 여기다가 맞추면 톱날이 이 먹선 우측으로 지나가거든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잘못하면 킥백이라 그래가지고 이 톱이 뒤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양쪽을 이렇게 걸쳐놓고 자른다든지 이게 절단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앉게 되죠. 내려앉으면서 이 톱날을 물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 단발력에서 뒤로 튀는 거죠.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1520. 또 이것도 1520. 두 개 잘랐고 하나 더. 세 개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여기 밑에 표시를 해놨는데 이 합판 두께 밑으로 여기로 이렇게 세 개를 붙여줄 겁니다. 이건 뭐
그 라인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합판이 위에 올라가겠죠. 이제 이쪽 편하고 좌우측이 지금 걸리는 데가 없는 거는 이 투바이퍼를 반을 켜서 붙여서 올려줄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12mm 합판이 사람이 올라섰을 때 이 부분 가운데 부분이 조금 굴렁거림이 있겠죠. 여기는 이런 토막들을 몇 개씩 붙여주면 되겠고, 양쪽은 이거를 반을 켜가지고 붙여주면 그러면은 합판 굴렁거림이 없겠죠. 그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굵은 살 때까지는 조립을 다 했습니다. 3등분해서 가운데 3개를 걸쳤고요. 합판이 올라갈 자리 15mm를 뺀 표시한 마킹한 표시한 그 밑으로 가도록 조립을 했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 쪽에 이쪽 편하고 저 사이 간격 사이에 쫄대를 이 2x4를 반을 켜가지고 잘라서 뺑 돌아가면서 붙여줄 거고요. 가운데도 채워줄 겁니다. 그래야 합판이 뭐 하중을 받아도 여기서 받쳐주니까 꿀렁거림이 덜 하겠죠. 자,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나무 2x4를 12가짜리 3m 60짜리를 반을 켜서 여기 저 사이 중간에를 보강을 하겠습니다. 펴는 것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쏘 필요 없이 이 원형톱 가지고 켤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폭이 90mm니까 90mm에 이 두께가 40mm. 이 펜이 여기 놓여져 있으니까 뭐 여기다가 고정을 해가지고 잘라내도록 하죠. 반을 켜도록. 일단은 이 나무를 이렇게 고정을 좀 시켜줍니다. 이 정도 고정을 해주고, 일시 고정을 했습니다. 했고, 이게 90mm니까 45mm에 맞춰가지고 컵을 이 가이드는 먼저든지 빼닫기 할 수 있도록 이쪽이나 이쪽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 안 쓸 때는 뒤집어서 끼워 놓고 이렇게 놓고 쓰다가 이런 식으로 일정한 폭으로 자를 때 이게 필요하겠죠. 45mm입니다. 딱 90mm니까 정확하게 45mm 제 끝을 가이드를 맞춰보겠습니다. 끝날 끝에 가방해가지고 전기랑 고정을 했죠. 선택 지나가면 밑에 베임에 앞자를 만큼은 고정을 했으니까 40mm 이내 됐으니까 베임을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가다가 뭐 합판이 켜던다든지 그때는 이 끝날을 좀 들어올려야 됩니다. 옆으로 대충 맞춰서 굵기라도 뭐 깊이 갈 필요 없으니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힘이 좀 딸리네요. 켤 때는 원래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좀 딸리는 건데, 그럴 경우는 전기톱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을 켜면 속도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뭐 이런 식으로 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배터리 바꿀 수 있고. 이쪽이 전면이고요. 여기에 등받이가 달릴 거고요. 붙을 거고요. 이쪽 면에 여기에 등받이를 한 90cm나 1m 정도 높이로 이쪽 편에 등받이를 달고, 이게 지금 P클램프로 임시로 지금 잡아 놓은 건데, 뭐 이 클램프의 힘이 대략 뭐 한 350kg 정도 버티는 클램프라 이 정도 무게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해놓고
저 반대쪽으로 이게 피스를 박았죠. 저 정도 뭐 6개 정도 박으면 사실 뭐 크게 다리가 뭐 부러지거나 뭐 어긋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쪽을 이제 직각이 맞나 보면서 마사 피스를 박고,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무게 중심이 약간 센터가 여기가 센터인데 센터보다 약간 앞쪽으로 이 다리가 왔기 때문에 이게 쓰러지지가 않죠. 이 상태로 그냥. 그리고 현장에 가서 앞에 등받이 부분 이쪽을 조립을 할 겁니다.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하판 위에 하판까지 재단을 해서 올려놓고 등받이는 따로 이 폭 사이즈로 1600으로 등받이를 만들고 높이 900 정도로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바로 조립을 할 겁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키클램프의 용도가 다양합니다. 이게 물을 주는 힘도 엄청나게 힘들어 이렇게 펴주면 되는데 절대로 풀고,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얘를 혼자서 이렇게 놓고 혼자서 얘를 받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 높이로 박아야 되는데, 이럴 때 뭐 농막을 지을 때도 이 키클램프의 힘을 많이 빌렸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풀고 빼면 빠지죠. 얘를 반대쪽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띄워서 조립하고, 이렇게 조립하면 간단하게 반대쪽으로 되는데 들어줍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들어주죠. 자, 이렇게 원하는 높이로 들어주니까 이제 이렇게 맞추면 쉽겠죠. 이렇게 맞춰놓고 마찬가지로 씹어주면 얘를 빼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스를 박으면 되겠죠. 키클램프가 이렇게 들어주고, 뭐 데크 같은 거 시공할 때도 많이 쓰는데 벌려주고, 이거는 이렇게 벌려준다든지 벌릴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벌리면 벌려지겠죠. 또 잡아줄 때도 쓰고, 이 어용 키클램프가 힘이 좋다고요. 요새는 뭐 듀얼 키클램프도 많이 나온다는데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5만원, 6만원 정도, 이렇게 60cm 채 안 되는데, 이게 제일 작은 게 한 4만원, 3만원, 요새 좀 내려있는 게 있어요. 이제 남은 거는 합판을 재단해서 두 이등분을 해가지고 이 센터 정도, 이 정도의 우측에 한 장, 좌측에 한 장, 그래가지고 48짜리 합판을 2장을 준비했습니다. 12mm 합판. 그걸 요 턱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갖다 채워 넣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동할 때 합판만 2장을 그냥 들어 올리고 앞에 등받이도 떼고, 등받이 핏을 풀어서 등받이 따로, 몸통 따로. 이게 지금 보기보다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혼자서는 절대로 들지를 못하고, 뭐 살짝 갖다 뭐 조금 들어 올리는 정도에 들어 올릴 수 있어도 이동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기 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x4를 다시 또 준비를 했는데요. 등받이를 만들려고 하고요. 등받이 모양은 대충 그려봤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이게 1600 정도 폭에 높이는 900 정도 또 해서 2x4를 자르고 사이에 알판으로 18mm 그 판재, 18mm 판재를 80전 정도 켜가지고 사이에다 끼워줄 겁니다. 골을 파가지고. 이때까지 여러 방법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게 제일 무난하고 보기가 낫다고 그러길래 최근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형품만 가지고 만드는 침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90cm 고개를 먼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90cm 고개.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 두 개를 합친 폭이 90mm니까 이것도 이 두 개를 그래도 한번 재봅니다. 이렇게 재보면 180에서 한 1mm, 2mm 빠지는데 180mm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 침대 폭이 1m 60, 1600이니까 1600에서 180을 뺀 길이로 또 두 개를 자릅니다. 어, 1600에서 180을 빼면 5에서 4, 1420이네요. 1420을 두 개를 잘라가지고 저 아까 그림처럼 그런 모양을 줄 겁니다. 1420. 하나.
준비됐으면 일단 기름 정리를 좀 하고, 대략 이런 모양의 알판이 저 사이에 홈을 파가지고 알판을 끼우고 전부 조립을 해서 침대 등받이로 갖다 다리 겸 등받이로 갖다 붙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알판을 사이에다 끼우려면 두 곳에 홈을 파야겠죠. 알판 18mm 홈을 대략 이게 18mm 관제인데 이 사이에다가 홈을 원형톱으로 여러 번 그어가지고 원형톱으로 이 폭만큼 홈을 한 15mm, 조금 덜 파도 되긴 하는데 10mm는 너무 작고 1cm가 한 15mm 정도 깊이로 파가지고 두 군데를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갖다 끼울 거고요. 그리고 끼운 다음에 여기를 피스로 얘와 얘를 강하게 조립을 하려면 그냥 박아서는 웬만한 피스 길이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 머리보다 굵은 이런 쇠 길이 가지고 일단 먼저 구멍을 이만큼 뚫습니다. 두 군데 정도 뚫고 여기서 박으면은 이만큼 뚫어 놓으면은 두 군데 여기 하나 뚫어 가지고 이 피스를 박으면은 체결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박고 이 사이에다가 알판을 홈을 파가지고 끼워서 난간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원형톱으로 홈을 파기 위해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키클램프로 잡아줍니다. 이 사이가 조금 되니까 아무거나 하나 껴주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홈을 하나씩 넣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여러 번 그어줍니다. 시간 6mm 정도 되는데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주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건데, 쭉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그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넓어져 가죠. 끝까지 간다고 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양쪽에 홈이 그리고 나머지는 끌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 떼내버리면.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저는 작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 한 7번 정도 그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테이블소가 사용하지 않고 원형톱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얘를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넓게 퍼지는 건데 그래도 할 수 없죠. 침대 등받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홈을 이렇게 파놨는데 위아래 이렇게 두 군데 파놨죠. 이렇게 파놨는 상태를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제가 원래 계획했던 사이즈 1600 폭에 900짜리 높이 900짜리로 해서 제 침대 어저께 만든 침대에다가 앞판 앞쪽에 붙일 겁니다. 다리를 지금 4개만 조립한 상태고, 이거는 이제 등받이까지 같이 붙여서 이 맞은편에다가 이 부분에다 그냥 붙일 겁니다. 바로 여기다. 그리고 합판을 재단을 해서 두툼하고 재단을 해서 갖다 붙이면 침대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일단 그런데 이면이 이게 이 절단면이 그냥 그대로 노출돼서는 보기가 싫으니까 가공을 해줘야겠죠. 제가 뭐 시험 삼아 대충
이런 식으로 깎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원형톱으로 가능합니다. 원형톱으로 깎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사면을 다 그려야겠죠. 자, 삼각자를 이용해가지고 자를 부위를 그려주고, 원형톱 앞쪽에 그 각도,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45도에 맞춰놓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래가지고 요 날하고 눈금 45도일 때 여기에다 맞추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5도. 여기다가 선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조금 뭐 삐뚤게 나가긴 했는데, 이거는 뭐 사포로 갈아주면 되겠을 겁니다. 이렇게 4면을 다 동그랗게 깎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샌딩기가 있으면 샌딩기로, 없으면 사포로 좀 깎아줘서 칠을 하면은 그나마 보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대를 잘라가지고 올려놔 봤습니다. 아직 조립은 안 된 상태고, 전부 이제 조립을 다 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동네 그 부탁하신 아저님께서 애기도 가태어난 애기도 있는 상태고 해서 겸사겸사 소독도 할 겸 불로 구운 거를 또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이라 불로 태워서 칠을 하고 조립을 하든지, 불로 태운 뒤에 뭐 조립부터 하고 칠을 하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일단 전부 하나하나 불로 구워 가지고 조립을 한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토치로 지금 굽고 있습니다. 굽는 모습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앞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거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도치를 이렇게 다 구웠습니다. 이건 이제 조립을 하고 칠을 하면은 뭐 난간 겸 다리면 등받이 쪽 그쪽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원형톱으로 일단 합판을 자르려고 합니다. 저 침대 그 한 장 가지고는 사팔 한 장으로는 저 폭이 1m 60이라 맞출 수가 없어서 반씩 나눠서 두 장을 잘라가지고 반반씩 해서 합판을 위에다 깔 겁니다. 일단 원형톱으로 일단 이렇게 넉선을 튀어놨는데, 이걸 자르려 그러면 우선 할게 높이를 맞춥니다. 톱날 높이를 그 합판 두께만큼 그거보다 살짝 더 가는 정도, 그러지 않으면은 밑에 판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원형톱 날을 합판 두께 12mm보다 조금 더 큰 정도로 해서 잘라 나갈 겁니다. 자, 합판도 잘라서 두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끼웠고요. 고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냥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합판 상태로 됐고, 지금 보면은 다리는 4군데 들어갔고, 이제 전면에 등받이 겸 만들어 놓은 게 이거죠. 자, 이거를 앞에다 이제 갖다 그대로 갖다 붙일 겁니다. 그럼 뭐 이 밑에 부분이 다리가 될 거고요. 이게 등받이가 되겠죠. 여기 지금 합판을 빼고 보이는 부분만 불로 다시 굽고, 그리고 칠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침대가 되겠네요. 이 등받이는 우선 이렇게 물려 놓았는데, 그럼 현장에 가서 칠을 해서 말려서 현장에 가서 조립을 하고요. 이 합판도 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 샌딩해서 이것도 따로따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침대 현장에서 조립하는 과정 빼놓고 마무리 다 했네요. 칠만 해서 하루 정도 말려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